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 7의 6화 USS 칼리스터 인피니티 속으로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USS 칼리스터 인피니티 속으로는 블랙미러 시즌 4의 일화였던 USS 칼리스터의 후속편으로 전작을 보지 않고서는 그게 진행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전작을 시청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버트는 방치로 인해 결국 사망합니다. 로버트의 사망과 로버트의 세계관에서 탈출해 인피니티 본 서버로 진출한 칼리스터 대원들은 나넷을 새로운 함장으로 결정하고 나넷과 함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로버트의 사망 후 회사는 가벼운 추모만 하고 회사의 모든 실권을 쥔 월터는 돈벌이에만 몰두하며 인피니티의 요금을 올리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로 인해 유저들에게 다양한 반발이 나오지만 인피니티를 견제할 만한 다른 게임이 없어서 인피니티의 유저는 계속 늘어나고 월터는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데 과금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면서 과금을 할 수 없는 칼리스터 대원들은 다른 이들을 약탈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유저들의 아이템이 매우 강력해지는 데 반해 자신들은 한계를 가지면서 약탈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칼리스터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약탈하며 생존을 이어나가는데 정식 플레이어가 아닌 이들의 약탈을 당한 유저들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월터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월턴이 이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기자의 등장입니다. 기자는 로버트의 사망 현장 사진을 통해서 로버트가 불법으로 규정된 DNA 복제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동시에 현재 인피니티 내부에 있는 무등록 플레이어가 DNA 복제로 만들어진 이들일 가능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월터는 기자를 내쫓고 이 사건을 자신이 공론화되기 전에 밝혀내기 전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월터는 코딩 능력도 인피니티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실의 나넷이 월턴에게 접근해 옵니다. 나넷은 로버트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고 로버트로 인해 생성된 인피니티 내부의 복제 개체들을 실제 인간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내부 권한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나넷은 월턴의 상황을 알아채고 먼저 접근해서 내부 권한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칼리스터 대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상황을 전달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월턴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월턴은 그들이 어디엔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칼리스터 대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칼리스터 대원들은 월턴을 공격해서 아웃시키고 현실의 나넷에게 월턴이 재접속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인피니티 내부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중심지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로그아웃한 라넷은 곧바로 월턴의 접속 장비를 들고 회사를 빠져나갑니다. 월턴은 재접속 방법도 모르고 게임 내부의 시스템을 몰라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넷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넷은 월턴이 가진 칼리스터 대원들에 대한 생각에 질색하며 절대로 월턴에게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에서 나넷은 차도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월턴은 나넷을 챙기지 않고 장비만 챙겨서 다시 회사로 돌아갑니다. 월턴은 다른 직원에서 전화해서 재접속 방법과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고 다시 게임에 접속합니다. 내부에서 인피니티 대원들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핵에 접근하려면 월턴 혹은 로버트의 생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로버트도 인피니티 내부의 로버트도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월턴인데 현실의 월턴은 자신들을 도와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함선 내부에서 월턴의 방이 생겼음을 바탕으로 로버트의 서버에서 본 서버로 진출하려는 순간 아직 월턴이 생존해 있었고 그로 인해 리스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추정이 맞으면서 칼리스터 대원인 월턴을 찾는 데 성공하면서 내부 접근 권한을 얻어가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턴이 돌아옴으로써 현실의 월턴과 칼리스터 월턴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의 월턴이 칼리스터 대원들의 위치를 노출시켜서 수많은 적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칼리스터 대원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들은 현실의 나넷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자신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칼리스터 월턴을 통해 칼리스터 대원들은 내부 핵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로버트가 가지고 있던 DNA 복제기는 원래 월턴의 것이었습니다. 월턴은 로버트만이 인피니티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지도 쉬지도 않고 시간과 자원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복제 월턴을 인피니티 내부에 만들어서 내부의 인피니티 세계관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로버트는 월턴의 제안에 동의하고 자신의 복제 객체를 만들어서 인피니티 내부에 넣었습니다. 내부의 로버트가 죽거나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인피니티 세계 자체가 무너지는 코드를 함께 넣습니다. 그로 인해 내부의 로버트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피니티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자신에게 강제된 숙명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만큼 로버트에게 인피니티라는 세계는 포기할 수 없는 애착과 집착의 세계입니다. 월턴 역시 불법적으로 DNA 복제 기술을 활용했고 그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로버트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곤란하며 동시에 내부의 로버트가 사라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칼리스터 대원들만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리스터 나넷은 내부의 핵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로버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칼리스터 나넷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외부의 나넷에 전송해서 칼리스터 나넷이 현실의 나넷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 이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다른 칼리스터 대원들의 데이터는 소멸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데이터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칼리스터 대원들을 이주시킵니다. 이 경우 현실의 나넷은 결국 뇌산 상태에 머무르다 사망합니다. 칼리스터 나넷은 고민 끝에 두 번째 선택지를 고릅니다. 로버트는 웃으면서 이건 함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며 함장다운 선택을 한 나넷에게 원래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칼리스터 나넷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현실의 나넷에게 전송하고 동시에 또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칼리스터 대원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전송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넷은 로버트의 말에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복사는 한 개만 하면 되고 하나는 이동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두 개의 복사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이곳에서 외로웠음을 강하게 설파하며 이곳에 있는 나넷은 자신의 곁에 그대로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넷은 이곳에 있는 로버트 역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억압할 수 있는 인물임을 느끼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로버트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로버트를 살해하게 됩니다. 나넷은 이후 로버트가 남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칼리스터 나넷은 자신이 현실의 나넷의 몸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인피니티 세계관이 아닌 현실의 세계를 살 수 있게 되었음의 행복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다른 인피니티 대원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인피니티 대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넷은 그 전화를 받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 나넷의 뇌 속에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넷이 로버트를 살해하면서 인피니티 세계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게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칼리스터 대원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 칼리스터 대원들까지 나넷의 뇌로 이전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나넷은 자신의 본체로 몸을 움직이거나 감각,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칼리스터 대원들은 시각을 비롯한 몇몇 감각만을 공유합니다. 대원들은 뇌에서 생각이나 다른 방식으로 나넷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화를 통해서 소통해야만 합니다. 나넷은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칼리스터 대원들과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각자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의 월턴은 다양한 문제로 결국 구속되었고 인피니티는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블랙미러 시즌 7의 6화 USS 칼리스터 인피니티 소그루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듯 새로운 판타지 소재를 잘 활용했고 익숙한 전개지만 새로운 결말을 통해 인상적인 재미를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개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작품에서는 대상이 AI가 아니라 DNA를 통해 복제된 존재이며
실존하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 역시 뇌의 구조가 큰 틀에서 보면 전기적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개체에 대한 생각을 인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욕망에 대한 것도 잘 전달합니다. 로버트, 월터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월터는 자신의 행동을 덮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로버트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며 자신이 들키지 않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이 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회피만을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의 속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작품이며 블랙미러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